어머니, 저 민준이 영어 유치원 보내려고요. 민준이만 못 가서 위축되면 어머니는 그게 좋으세요? 등록금은 한 달에 180 정도 해요. 어머님 도와주실 수 있으시죠? 민준이는 어머님 손주잖아요. 어머님, 민준이 이번 겨울방학 때 캐나다 단기 유학 보내고 싶어요. 설마 나한테 또 돈 해달라는 거냐? 영어 캠프까지만 도와준다고 분명히 말했지 않니? 어머님, 지금은요, 부모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투자해주냐에 따라 아이 인생이 달라진다고요. 솔직히 요즘 집 있는 할머니들은 아파트 팔아서 손주 유학 보내준다는데 어머님은 통장만 꽉 쥐고 도대체 언제 쓰시게요? 민준이 크고 나서 자기만 못 갔다고 나중에 어머님 원망 안 들으실 자신 있으세요? 어휴, 지독한 노인네. 오늘의 사연은 아들 내외에게 집까지 사주고 손주 교육비며 영어 유치원비까지 다 대줬던 시어머니가 결국엔 지독한 노인네라는 소리까지 듣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복녀 어머님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유학 비용까지는 안 된다고 하자 요즘 집 있는 할머니들은 아파트 팔아서 유학 보내요. 라는 말까지 들은 복녀 어머니. 그 모든 걸 참고 견디던 어머니가 결국엔 단호하게 손절을 결심합니다. 과연 그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어머니의 조용하지만 강한 반격.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 서울 근교 작은 전통시장 한쪽 구석에서 이불 장사하며 평생을 살아온 김복녀라고 합니다. 큰 간판도 없고 간이의자 하나 놓고 시작한 자리였지만 그곳이 제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터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발품 팔아 이불 하나라도 더 팔겠다고 비 오는 날에도 비닐 덮고 장사했고 한겨울엔 핫팩을 온몸에 붙이고 이불 껴안고 있었지요. 벌이가 많진 않았지만 저는 늘 남에게 손 안 벌리고 사는 게 복이라 믿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무뚝뚝했지만 속은 따뜻한 사람이었죠. 같이 시장 좌판을 꾸리며 땀 흘리며 살았는데 불과 2년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이 안 좋았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 사람 가고 나서 한동안은 장사도 접고 멍하니 지냈습니다. 근데 가만 앉아 있으면 더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장에 나갔습니다. 나라도 버티자. 그래야 아이들한테 짐이 안 되지 싶어서요. 자식은 하나 있습니다. 아들 재영이요. 먹고 살기 바빠 더 낳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하나 바라보며 살았죠. 고등학교 땐 도시락 장사, 대학교 땐 야시장까지 나가며 학비를 대줬습니다. 남들 다 쓰는 학자금 대출도 안 쓰고 제 손으로 다 해줬다는 게 제겐 꽤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재영이는 기대 이상으로 잘 자라줬습니다. 크게 반항도 안 하고 공부도 알아서 하고 대학 졸업하고 바로 서울 중견기업에 취직해서 정착도 했고요. 그리고 결혼한다고 지금 며느리를 데려왔을 땐 그냥 이제 다 됐구나 싶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제일 큰 숙제가 끝났다고 생각했죠.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서울 외곽이긴 하지만 신축의 단지가 조용한 25평짜리 아파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말로는 소형 평수지만 저는 그 집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재영인 나처럼 살게 하면 안 되지. 장마철에 물 새는 반지하에서 겨울마다 연탄 아껴가며 살던 그 시절을 이 아이에겐 물려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줬습니다. 집값이 싸지는 않았지만 남편 앞으로 있던 땅, 장사하며 만든 적금 2개 깨고 싹 끌어다 넣었습니다. 조금 모자란 건 아들이 모은 돈으로 겨우 맞췄습니다. 재영이 명의로 해줬습니다. 그땐 그게 사랑이고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큰 선물이라 믿었습니다.
아들은 결혼을 해서 손자를 낳았고 시간이 흘러 손자 민준이가 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민준이 영어 유치원 보내려고요. 그래? 벌써 그런 걸 보내? 요즘 애들 다 그래요. 5살 때부터 영어 시작 안 하면 초등학교 가서 완전 밀려요. 진짜예요. 다들 보내는데 민준이만 못 가면 솔직히 애도 위축되고. 어머니는 그게 좋으세요? 말투는 공손한데 내용은 따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말을 이어가더군요. 등록금이 한 달에 180 정도 해요. 지금 제가 일도 안 하고 사실 좀 부담이 돼서요. 어머님 도와주실 수 있으시죠? 민준이는 어머님 손주잖아요. 속으로 설마 다달이 180만 원을 내달라고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은지야, 그건 좀. 너희 결혼할 때도 집 마련하는 데 많이 썼고, 나도 이제 노후 준비는 좀 해야 한다. 그래야 니들한테 손 안 벌리지. 그랬더니 은지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네. 어머님도 나이 드셨으니까요. 그럼 저희가 일단 알아서 해볼게요. 그런데 저희도 힘들어서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말이 어쩐지 제 귀엔 하나밖에 없는 손자한테 그거 하나 못 해주냐는 뉘앙스로 들렸습니다. 그날 밤 재영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혹시 은지가 민준이 영어 유치원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 다 보내더라고요. 애가 뒤처지면 안 되니까요. 솔직히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면 좋겠어요. 딱 1년만이라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편이 싸해졌습니다. 그래, 얘네들한테 난 그저 돈 나오는 통장 하나쯤 되는 거겠지. 하지만 손주는 제 피부치고 아들이 부탁하는데 모른 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손주가 너무 이뻤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또 통장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 돈은 손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남편 떠난 후 병원비나 요양원비로 언젠가는 쓸 날이 올지도 모른다 생각하고 10년 넘게 붙잡고 있던 적금 통장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제 손엔 통장보다 민준이 얼굴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져도 방긋 웃던 그 아이. 아침마다 동요 부르며 제 손 꼭 잡던 손자. 그래, 이 돈은 나 쓰라고 모은 게 아니야. 어차피 늙은 내가 다 써 뭐해. 애 잘 되면 그게 남는 거지. 그렇게 저는 영어 유치원 등록금을 은지 통장으로 계좌이체했습니다. 처음 6개월치 거의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한 번에 빠져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전화 한 통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입금 확인했어요. 감사합니다. 민준이도 진짜 좋아할 거예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고맙다면서도 뭐랄까 어머님이 당연히 해주실 거라 생각했다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그 뒤로도 영어 책값이 많이 든다고 해서 그 돈도 꼬박꼬박 보내줬습니다. 어느 날은 은지가 메신저로 이렇게 보내더군요. 이번 달 등록금도 부탁드릴게요. 우리 민준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부탁이 아니라 전기 자동이체처럼 느껴지는 말투에 가슴 한쪽이 씁쓸해졌습니다. 처음 6개월이 지나고 은지는 다시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민준이 요즘 유치원에서 영어만 말해요. 선생님들도 계속 더 시켜보라고 하시고, 그래서 1년은 꽉 채워보려고요. 괜찮으시죠? 그 순간 저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그쯤 되면 한 번쯤은 며느리가 어머님 너무 감사해서 제가 뭐라도 대접하고 싶어요. 이런 말까지 기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의 예의랄까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기대한 그런 말은커녕 매달 말일만 되면 잘 부탁드려요. 라는 메시지만 날아왔습니다. 그나마 처음엔 고맙다고도 하더니
3개월쯤 지나자 그 말도 없어졌습니다. 어머님, 다음 달 것도 잘 부탁드립니다. 어느 날은 제가 일부러 이체를 이틀 늦췄습니다. 혹시나 은지가 뭐라 말하나 싶어서요. 그랬더니 메시지가 왔어요. 어머님, 이번 달은 좀 늦으시네요? 원비 결제 늦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오늘 바로 보내주세요. 그 말을 보고 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이젠 당연한 게 됐구나. 고마운 게 아니라 안 주면 이상한 게 됐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돈 주고도 이게 뭔가 싶었어. 이불 가게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준이가 영어 유치원 다닌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어느 날 은지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어머님, 민준이 영어로 자기소개도 하고 색깔도 말하고 인사도 척척해요. 선생님이 너무 잘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을 땐 속에서 괜히 뿌듯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 돈은 많이 들었지만 민준이한테 도움이 됐다면 다행이지 하고요. 저는 피식 웃으며 그래? 하고 반응했지만 그 말 다음이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이참에 영어 캠프 한번 보내보려고 해요. 2주 동안 원어민 수업도 있고 호텔 체험도 있고 아이한테 엄청 좋은 기회래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젠 그런 것도 시키겠다는 건가 싶었죠. 근데 그건 좀 비싸지 않니? 제가 조심스레 묻자 은지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한 250 정도 한대요. 딱 한 번 보내보는 거니까 어머님. 이왕 여기까지 해오신 거 민준이 흐름 끊기면 아깝잖아요. 여기까지 해오신 거라는 말이 제 귀엔 계속 해달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부탁, 이젠 제안, 그리고 곧 정기적인 요구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은지야, 그건 이젠 너희가 부담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지의 말투가 살짝 굳었습니다. 네? 그동안 영어 유치원비는 내가 해줬잖니. 이젠 내 노후 준비도 있고 갑자기 몸이라도 안 좋아지면 그 돈 써야 하거든. 한참 말이 없던 은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 네, 근데 어머님. 저희도 사실 요즘 여유가 좀 없어요. 학원비며 보험료며 이것저것 빠져나가는 게 많아서. 잠깐 멈추더니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준이만 못 가면 걔가 얼마나 실망할지 아세요? 요즘은 친구들끼리 캠프 갔다 온 얘기하는 게 일상이에요. 그런데 자기만 못 갔다 하면 솔직히 애가 위축되고 기 죽고 그걸 어머님도 원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안엔 은근한 압박이 묻어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손자가 기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로 저를 몰아세우는 느낌요. 그 순간 제 마음 한쪽이 확 일어섰다가 또 주저앉았습니다. 이걸 내가 또 해야 하나? 언제까지 해야 하지? 그만하자니 손자가 아른거리고 그때 민준이가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작은 입으로 할머니 영어 알아? 나 고양이 영어로 알아. 하고 해맑게 웃던 모습이요. 그래, 민준이 잘못은 없잖아. 캠프 한 번쯤은 알겠다. 은지야. 근데 이번이 마지막이야. 캠프까지만. 그 이상은 못 해준다. 은지는 살짝 놀란 듯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참을 한숨만 쉬었습니다. 잔고는 이미 예전 그 통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도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재영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은지가 캠프 얘기했죠? 솔직히 나도 처음엔 좀 놀랐는데 민준이가 요즘 너무 잘 따라가고 있어서 이왕 하는 김에 쭉 이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네요. 아무튼 엄마 결정 고마워요.
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덧붙였죠. 엄마 민준이 교육에 투자하는 건 결국 우리 가족 미래잖아요. 그 순간 미래라는 단어가 어찌나 허무하게 들리던지요. 제가 언제까지 가족의 미래를 위해 이렇게 쉴 새 없이 통장을 털어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민준이가 캠프를 갔다 오고 얼마 후였습니다. 어머님, 점심 사드릴 테니 나오실래요? 은지에게서 그런 연락이 온 건 결혼 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은 명절이 아니면 밥 한 끼 같이 먹자 소리도 없던 애였죠. 웬일인가 싶어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혹시 민준이 캠프 갔다 온 얘기라도 들려주려나? 아니면 그냥 고마워서 그러는 걸까? 기대를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저는 평소보다 머리도 좀 손보고 있는 옷 중 그나마 나은 걸 골라 입고 나갔습니다. 작은 한식집에 도착했는데 은지가 미리 도착해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여자끼리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저만 왔어요. 밥이 나오고 서너 숟갈 먹었을 때쯤 예상대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민준이 이번 겨울방학 때 캐나다 단기 유학 보내고 싶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은지야, 그게 무슨 소리니? 설마 나한테 또 돈 해달라는 거냐? 그건 안 되겠다. 캠프까지만 도와준다고 분명히 말했지 않니? 그 말에 은지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입술을 다물었다가 조금 굳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세상 모르세요? 애들 미래요. 조부모 재력 따라 갈려요. 뭐? 지금은요, 부모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투자해주느냐에 따라 아이 인생이 달라진다고요. 은지의 말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어머님이 민준이 영어 유치원도 보내주셨잖아요. 캠프도 보내주셨고. 그런데 지금 이 타이밍에 흐름 끊기면 애가 얼마나 실망할지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고 은지는 점점 열을 올렸습니다. 솔직히 요즘 집 있는 할머니들은 아파트 팔아서 손주 유학 보내는 거 뉴스에도 수두룩해요. 근데 어머님은 통장만 꽉 쥐고 도대체 언제 쓰시게요? 민준이 크고 나서 왜 나만 못 갔어? 왜 나만 뒤처졌어? 그러면 그때 어머님은 뭘 하실 건데요? 민준이가 나중에 할머니 원망해도 괜찮으시겠어요? 그 말에 제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체한 것도 아닌데 밥이 넘어가지 않았고 숨 쉬는 것도 괜히 불편해졌습니다. 저는 화장실 좀 다녀온다 하고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손등에 찬물부터 끼얹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사람한테 할 말인가? 심호흡을 몇 번 하고 자리로 돌아가려는데 식당 복도 너머에서 은지의 낮고 빠른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통화 중이었습니다. 아, 몰라. 당신이 좀 얘기해봐. 당신 어머니 진짜 지독한 노인네야. 거기 시장 앞에 신도시 생기고 앞으로 장사도 꽤 잘 될 거고 돈 있는 거 뻔히 아는데 그깟 유학 하나 못 보내줘? 대체 그 돈 어디다 쓰신대? 하여튼 자기밖에 몰라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애 미래에 대해 얘기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셔. 어휴, 지독한 노인네. 지독한 노인네.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가슴 어딘가에서 툭 하고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내가 사준 집에서 내가 낳아 키운 아들이 아내가 아들에게 나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은 한마디도 말리지 않고 듣고만 있다는 것. 그 모든 게 원망스러워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자동이체 항목을 모두 없애고 남은 예금을 다른 은행으로 이체했습니다. 누구도 못 찾게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또렷하게 한 문장을 새겼습니다. 이젠 정말 끝이다. 며칠 뒤였습니다. 재영이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목소리는 한껏 낮아져 있었지만
그 안에 섭섭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엄마, 혹시 이번 달 영어 유치원비 왜 안 들어와요? 내가 끊었어. 왜요? 아니,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가 아니야. 이미 말했잖니. 캠프까지만이라고. 재영이는 한참 말이 없더니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은지가 요즘 좀 많이 예민해졌어요. 자기도 부담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민준이 생각해서 엄마가 좀만 더 이해해주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제 입에서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래. 이해. 나는 평생 이해만 하고 살았지. 그런데 재영아, 나도 이제 좀 지치는구나. 혹시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갈 일이 생기고 요양원이라도 가야 되면 그때는 누가 나를 이해해주고 도와줄 거니? 내가 지금 민준이 미래를 위해 해준 지원만큼 그런 상황이 오면 나도 좀 너희한테 지원받을 수 있는 거니? 재영이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 후,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오던 민준이의 방문도 뚝 끊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시장 골목에서 마주친 이웃 상인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그 손자 안 와요? 맨날 할머니 하며 뛰어다녔는데. 그 말에 괜히 장바구니를 움켜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요즘 유치원이 바쁘대요. 애도 클수록 할 게 많잖아요. 그냥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누가 봐도 변명인 말이었죠. 점점 아들네와의 거리도 멀어졌습니다. 예전엔 손잡고 시장 돌며 붕어빵 사달라던 아이가 이젠 얼굴 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문득문득 휴대폰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혹시 민준이 사진이라도 보내지 않았을까? 영상 하나쯤은 오지 않았을까?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돈을 끊는다는 건 사람까지 끊게 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누군가의 지갑으로만 남을 순 없었으니까요. 지독한 노인네 그깟 유학 하나 못 보내줘. 그 말이 떠오를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지만 다시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도 잘했다, 복녀야. 너 이제라도 너 자신을 챙기자.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제 마음에도 자물쇠를 걸었습니다. 이젠 아무에게도 안 열어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제 통장도 제 마음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재영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사실은 은지가 지금 대출까지 알아보고 있어요. 대출. 민준이 어학연수 보낸다고요. 솔직히 지금도 유치원비에 학원비에 교재비에 돈도 많이 나가는데 거기다 대출까지 하면 제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그 말에 저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숨 쉬는 것조차 답답했습니다. 엄마, 은지가 요즘 진짜 힘들어해요. 그리고 저도 솔직히 좀 지쳐요. 근데 엄마가 도와주면 그만해라. 재영아.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재영은 한숨을 내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직접 은지랑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해주세요. 멈춰달라고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다음 날 은지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잠깐 가게로 좀 오라고요. 그날 오후 은지가 뚱한 표정으로 혼자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묶고 얼굴에는 진지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별말 없이 조용히 차를 내왔습니다. 은지는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본론부터 말하더군요. 어머님, 저희 대출 알아보고 있어요. 민준이 어학연수 이번에 놓치면 기회가 없거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이미 재영이한테 먼저 들었기 때문이었죠.
은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어머님이 민준이 생각해서 당연히 해주실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다 해주셨잖아요. 그 말에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지의 눈빛엔 서운함과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안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저희도 방법을 찾아야죠.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담겨 있었지만 그 안엔 분명 왜 안 도와주냐는 원망도 느껴졌습니다. 요즘은 다 그래요. 대출 내서라도 유학 보내고 그게 애한테 투자하는 거니까요.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너무 늦어요. 기회는 지금뿐이에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이 말, 이 태도, 그저 돈이 아쉬운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 애는 진짜 멈출 줄을 모르는구나.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찰나, 은지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민준이 미래가 걸린 일이에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우리 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세상은요. 할머니, 할아버지, 재력 따라 손주 인생이 달라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은지야, 지금 그 말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이니? 그럼요.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은 조부모가 손자 교육에 얼마 투자하느냐가 그 아이 미래를 결정한다니까요. 민준이가 커서 왜 나만 유학 못 갔어? 왜 나만 뒤처졌어? 애한테 원망 안 들으실 자신 있으세요? 저는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은지야, 내가 민준이 영어 유치원비 1년 넘게 내줬고 캠프까지 보내줬다. 그것도 부족하다고? 1년 동안 니들한테 보낸 돈이 4천만 원이 넘어. 그런데 그 모든 게 당연한 거였단 말이니? 은지는 아무 말 없이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이제는 안 된다. 이젠 내 통장도 내 마음도 다 닫았어. 아이 인생은 할머니한테 달린 게 아니라 부모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란다. 니들이 형편이 안 되면 니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하.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무리를 해가며 집착을 하는 거니? 은지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그녀는 그 어떤 사과도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어나 인사도 없이 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식탁에 앉아 멍하니 물컵을 바라보다 휴대폰 진동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영이었습니다. 엄마 은지, 오늘 엄마한테 갔었죠? 대출 알아보는 거 솔직히 저도 말리고 싶었어요. 근데 은지가 너무 애한테 집착하니까 엄마가 진짜 이번 한 번만 유학 가는데 도와주면 안 될까요? 진짜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안 된다. 엄마, 제발. 채영아, 나 니들 인생 책임지는 사람 아니야. 그리고 민준이 그 아이 인생은 조부모 재력이 아니라 부모의 선택이 결정하는 거야. 잠깐 침묵이 흐르더니 재영은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엄마, 그럼 진짜 우리랑 거리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그래야 한다면 그게 나을 것 같다.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노란 봉투 하나를 꺼내 마지막 남은 보험증서, 의료비 적금 내역, 그리고 장사 장부까지 넣고 모조리 한쪽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누구에게도 내 마음도 내 통장에 돈도 주지 않을 거야. 저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늘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햇살이 천천히 부엌 타일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어김없이 물을 끓이고 혼자 밥을 지었습니다. 이젠 아들이 연락해 오지도 않고 은지는 아예 발길을 끊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괜히 알림창을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문자라도 올까 싶어. 하지만 없었습니다. 민준이 사진 한 장, 영상 하나조차도. 더 이상 제게는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허전했습니다. 그 빈자리가 방 안 공기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며칠이 지나자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아무도 어머님 부탁 좀 드릴게요. 하지 않았고 통장에 출금 알림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비로소 제 통장을 제 뜻대로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시장에 나가면 동료 상인들이 말합니다. 재영 엄마, 요즘 표정이 좀 편안해 보여. 그래? 흥, 예전엔 늘 뭐에 쫓기는 사람 같더니만. 저는 어색하게 웃습니다. 속으론 생각합니다. 나도 몰랐어. 내가 그렇게까지 내 삶을 놓고 살았는지. 예전에는 민준이 입학 설명회 날짜를 외우고, 민준이 생일 챙기고, 재영이 은지 챙기느라 바빴는데, 이젠 달력에 장날 말고도 내일은 미용실, 오늘은 나물무침 해먹기. 이런 여유로운 메모들이 하나씩 늘었습니다. 어느 날 붕어빵 장수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요즘도 손자가 안 오네요? 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새 유치원이 바쁘대요. 애들이 요즘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쵸? 하지만 속으로 납니다. 그 애가 일부러 오지 않는다는 거요. 그래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익숙해지는 중입니다. 그리움도, 거리감도, 조용한 하루도.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 라는 것을요. 예전엔 아들의 부탁 한마디에 잔고 있는 통장을 비웠고, 며느리 눈치 한 번에 혼자 우는 밤을 보냈지만, 이젠 다릅니다. 저는 오늘도 시장에 나갑니다.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나를 먹여 살린다. 이 기분, 생전 처음 느껴보는 뿌듯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장사가 일찍 끝났습니다.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 이불 몇 채만 팔고는 서둘러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시장 입구에 다다르니 붕어빵 굽는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민준이가 좋아했는데 괜히 마음이 쓰여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를 꺼내 붕어빵 4개를 샀습니다. 봉투 필요하세요? 아니요. 그냥 주세요. 손바닥에 따뜻한 붕어빵을 들고 한쪽 의자에 살짝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 붕어빵을 보며 괜히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앉아있던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민준이와 은지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학원 가방을 맨 민준이는 은지 손을 꼭 붙잡고 초코우유를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의 시선이 제게 닿았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저를 알아보고 두 팔을 벌린 채 뛰어오려 했습니다. 그 순간 은지가 민준이의 손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민준아, 시간 없어. 지금 바로 집에 가야 돼. 엄마, 할머니잖아. 나 할머니한테 인사하고 갈래? 그만해. 오늘은 안 돼. 은지는 그렇게 말하며 눈을 마주치지도 않은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준이는 아쉬운 표정으로 뒤돌아보며 입을 뻐끔거렸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 말이 입모양으로 읽히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손을 흔들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은 허공을 맴돌 뿐 더 이상 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장에서 사온 붕어빵 4개를 전자레인지에 데워 접시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식어가는 걸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민준이는 내 품에서 점점 멀어지겠지. 하지만 그게 맞는 거였습니다. 어쩌면 저는 지금 처음으로 진짜 할머니가 아닌 김복녀로 살아가려는 중인지도 몰라요.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제 그 사랑이 제 인생을 잡아끌게 두진 않을 거니까요. 요즘 제 하루는 한결 조용합니다. 시장을 나갈 땐 예전처럼 발에 쥐나도록 서 있진 않고 장사가 끝나면 카페에 들러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마시고 옵니다. 그게 제가 저를 스스로 챙기는 작은 호사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하루 매상이 적으면 가슴이 철렁하고 손주 옷 한 벌값만큼도 못 벌었다며 자책했겠지만 이젠 다릅니다. 벌이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아끼고 있다는 사실이란 걸 알았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면 먼저 불부터 켜던 예전과 달리 요즘은 거실 스탠드만 켜놓고 음악을 틉니다. 민준이 사진은 더 이상 핸드폰 첫 화면에 없습니다. 대신 제가 젊은 시절 친구들과 찍은 오래된 흑백 사진이 올라와 있죠. 물론 그 아이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닙니다. 어쩌다 붕어빵 굽는 냄새가 퍼지면 잠시 눈물이 고이기도 하고 아이 손길이 그리워 한참 동안 아무것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아이의 미래를 지켜주는 방법이 제 통장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라는 거요. 어느 날 아들 번호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할머니, 저 민준이에요. 아빠 폰 빌려서 보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그 짧은 문장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이 아이는 아직 날 잊지 않았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문자에 바로 답장하진 않았습니다. 잠시 가만히 가슴 위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짧게 단 한 줄만 보냈습니다. 할미도 보고 싶다. 우리 똥강아지. 이젠 그 아이가 다시 오든 오지 않든 저는 제 삶을 살아갈 겁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김복녀라는 이름으로요. 바람이 살랑이는 날이면 저는 시장 구석 의자에 앉아 조용히 이불을 개며 웃곤 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보다도 가볍고 자유로운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이제야 비로소 알겠더군요. 사랑이란 내 전부를 내어주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거요. 그리고 저는 그 긴 싸움 끝에 드디어 제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한 듯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참아왔을까요? 하지만 그 인연이 여러분을 지우고 상처만 남긴다면 때론 용기 내어 돌아서는 것도 결코 이기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복녀 어머니는 사랑했기에 참았고 참아왔기에 더 많이 지쳐버렸습니다. 그 끝에서 내린 결심은 남을 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선택이었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의 엄마, 할머니, 그리고 나라는 이름으로 묵묵히 버티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혼의 늪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 클릭 하나가 우리 이야기를 더 멀리, 더 깊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묵묵히 걸어오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세요.